이강인 선수가 이제 이번 새벽에 알라베스와의 경기 때 교체로 후반전 좀 뛰었습니다. 예.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제 뛰었고.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최근에 어쨌든 선발의 기회가 좀 적거나 혹은 나왔을 때 조금 임팩트가 좀 약하거나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저희도 기대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응원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까,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먼저 그래도 일단 이번 새벽에 마요르카가 알라베스를 이긴 건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마요르카도 알라베스도 강등권에서 만났기 때문에 오늘은 생존을 위한 승점 6점짜리 경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라베스가 지금 이제 라리가에서 최하위였고 예. 마요르카도 뭐 한 18위 정도에 언저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잡았어야 되는 경기다. 예. 거기다 알라베스가 어쨌건 간에 지난 주말 경기에서 승리하면서 조금 승점을 좁힌 상태이긴 했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여기서 프라치가 옆차기도 예. 있었고 무리키가 진짜 또 왼발로 잡아가지고 예. 제대로 했죠. 좁은 공간에서 잘 빠져나오면서 슈팅을 때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2대1로 이겼고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다른 팀들의 또 경기를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일단 마요르카가 강등권에서 당장은 좀 벗어난 거죠. 예, 그건 16위까지 올라가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벗어났고 물론 이제 마요르카가 뭐 강등이 되냐 아니면 일부에 남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국민도 좀 달라지긴 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이강인 선수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나 우리가 지금 거는 기대들이 워낙 컸고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그 활약이라든지 뭐 골든볼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예.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강인 선수 자체 툴 같은 것들 생각을 하면은 이강인 선수는 솔직히 조금 주도하는 팀에서 더 쓰기 좋은 선수긴 한데 공격적으로 싸우는 예. 팀들. 예, 근데 이제 뭐 라리가에서는 그런 팀에서 뛰기에는 아직 실력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고요. 왜냐면 상위권 팀이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물론 그 마요르카가 이강인을 영입한 거는 전임 감독이었던 이제 가르시아 감독이 그런 축구를 하고 싶어서 이강인을 영입했고 그래서 초반에 계속 중용해서 썼잖아요. 근데 문제는 마요르카의 전력이 그만큼이 되지가 못하는 거고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패하다가 결국 강등권까지 밀리게 되니까 그 감독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4-4-2로 바꾸면서 롱볼 축구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성적 부진 후 경질이 됐었고. 아기레 감독이 지금 부임을 했고 예. 일본 대표팀 감독을 했던. 그리고 아기레 감독은 말 그대로 소방수로 부임한 거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부임하자마자 첫 3경기 다 5백으로 나왔었고 이번 경기는 이제 뭐 같은 이제 잔류 놓고 경쟁하는 팀과의 맞대결이다 보니까 이 경기는 이제 4-4-1-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오긴 했는데 공격적으로 싸웠죠. 예, 하지만은 4-4-1-1 포메이션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형태는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프라츠하고 그리고 또 이제 무리키 둘 다 장신 공격수잖아요. 약간 좀 롱볼 위주로 했죠. 거기다가 쿠보도 거의 수비적으로 많이 내려앉았어요. 그냥 이 경기에서 평균 위치 보면은 거의 풀백하고 붙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스탠스는 어쨌건 간에 실점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롱볼로 어떻게든 해결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강인 선수는 조금 안 맞는 퍼즐인 건 거죠. 현재 전술적으로 풀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자, 좋습니다. 현재 어떤 상황을 좀 한번 풀어주셨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뭐냐면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뭐 어떤 팀하고 스타일이 안 맞는다. 예. 적절한 포지션이 아니다. 예. 감독과 전술적인 궤가 빗나가 있다. 그러니까 주변과 주위 이야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우리에 대한 우리가 기대가 있는 거죠. 이강인 선수가 네. 워낙 잘하니까 이강인 선수의 그 능력을 더 많이 포텐을 터트려 줄 수 있는 조건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예를 들면 발렌시아부터 마요르카까지 예. 사실 어느 정도의 기회는 주어지기도 했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어떤 팀만 이야기한다든지 전술만 이야기한다든지 감독이 안 써줬다라고 하는 것만 갖고 얘기해서는 더 이상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네. 지금 우리는 조금은 더 지금은 차분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다면요.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어쨌건 간에 갈수록 조금 본인이 잘하는 것보다 다른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저는 이게 약간 좀 조급해져서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볼을 끄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요. 가장 저는 이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 경기에서 그가 선발 출전을 했잖아요. 이강인 선수가 최근 그가 주전 경쟁에서 밀려났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전에 선발 출전을 했었는데 그 경기에서 드리블 돌파 3회를 성공시키긴 했어요. 근데 볼을 너무 끌었고 그러다 보니까 패스 성공률은 도리어 50%까지 떨어졌어요. 이강인 선수가 패스 성공률 50%가 나온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심각한 문제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거죠. 이강인 선수 스스로 플레이를 좀 바꾸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주력이라고 하는 스피드 자체를 갑자기 끌어올릴 수 없어요. 네. 그거는 타고난 그렇죠. 게 기본적으로 스피드에 몸에 있기 때문에 갑자기 뭐 100m를 18초 달렸던 선수가 갑자기 12초 이렇게 못 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빨라져야 되냐면 플레이 자체의 템포를 빨리 가져가줘야 돼요. 간결하게 플레이. 근데 지금 이강인 선수가 보면 이강인 선수가 아무래도 그 개인기가 좋고 볼을 갖고 있을 때 온더볼 상황에서의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이 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강인 턴, 마르세유 턴 같이 볼을 일단 잡고 계속 움직이는 게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전적으로 플레이 자체의 속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팀 플레이의 속도도 떨어집니다. 네. 이강인 선수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런 터치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돼요. 네. 이제는 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볼이 오면 원터치, 투터치 이내로 계속 해결해 주려고 하는 플레이 좀 더 간결함을 가져가 줘야 됩니다. 네. 주고 움직이고 라고 하는 그런 플레이의 템포를 끌어올려야 된다. 두 번째는 수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수비 코치라든지 수비의 전술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몸에 더 익혀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발렌시아 시절부터도 계속 그렇죠. 크게 지적받았던 부분이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들 아끼죠. 앞으로도 근데 저는 또 그래요. 아직도 여전히 저는 어리다고 봐요. 그렇죠. 20대 초반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재능을 바라볼 때 계속 감독이 안 써줘서 감독이 이상한 데 써서 포지션을 전술하고 안 맞아서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이 선수의 성장이나 이 선수의 지금 현실에서 뭔가 극복해내야 된다는 걸 가려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지금보다 더 높은 선수가 되고 더 많은 기회를 얻으려면 스스로의 문제점이나 스스로의 좀 부족함을 더 키우는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일단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내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플레이를 최대한 간결하게 하자. 그다음에 수비에 대한 능력은 정말 중요하다. 두 번째에 대한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진짜 전통적인 의미의 클래식 10번이 사라지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은 뭐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뭐 뛰기에는 스피드적인 부분이 어쨌건 간에 약점이 있는 거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거의 맥잘라처럼 뛰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수비력을 갖춰야 되죠.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에 대한 고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그러면 이제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할 것 같은데 지금 마요르카가 강등될지 살아남을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좀 더 주도하는 네. 팀, 네. 공격적으로 싸우는 팀에 가서 뛰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제 수비 조금 중하위권 팀에서 뛰면 그 팀은 기본적으로 수비하다가 역습 때리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안 되죠. 그러면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그런 축구에는 맞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볼 딱 잡고 땅 막 달리게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격을 주도하는 팀에서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한 번쯤은 그런 고민들을 이강인 선수가 하면 어떨까 싶은 게
리그를 예, 한 단계 조금 낮은데. 리그를 한 단계 유럽에서 한 단계 낮은 데로 가되 리그를 낮추면 네. 팀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나 포르투갈이나 뭐 이런 데 간다면 예. 여기서는 팀을 올릴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어릴 때는 어쨌건 간에 그러니까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승리를 해 버릇해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쨌건 간에 한 단계 거쳐서 올라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선수도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왜냐하면 발렌시아 때는 뭐 우리가 얘기했던 전술적인 컬러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마요르카 이제 올라온 팀이잖아요. 2부에서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요르카에서도 지금 사실은 뭐 그런 상황도 그랬지만 어쨌든 새로운 감독 체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묶이면서 조금 기회를 많이 넣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또한 자기의 어떤 노력, 개선점 그러면서 환경을 좀 다른 환경, 그러니까 좀 다른 차원으로 고민한다는 거죠. 네. 스페인 내에서가 아니라 조금 낮추더라도 그러면 팀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그러면 이강인 선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터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거기서 올라서 또 올라오면 되잖아요. 예. 예. 저는 그런 게 지금으로서는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잘 되겠죠? 네, 뭐 어쨌건 간에 그래도 이강인 선수의 재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뭐 의심할 건 없죠. 많은 선수 출신들도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강인 선수가 보는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남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볼 터치하고 터치한 볼을 뿌려주고 이런 건 사실 뭐 우리 국내 선수들 중에는 이렇게 좀 보지 못했던 스타일이죠. 그렇죠. 예. 스타일 자체가. 그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유럽파 선수들을 놓고 본다면 뭐 비슷한 연배 나이 또래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훨씬 주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프라이부르크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당장 주말에도 이도움 올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은 뭐 팬들의 관심도도 그렇고 대부분 이강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강인 선수 그렇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심지어 벤투호에 누가 올라갈까 얘기할 때도 정우영 선수 얘기 별로 안 해요. 보면은 다들 이강인 선수 얘기 더 많이 하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근데 맞네요. 예. 그거는 왜냐면은 그만큼 이강인 선수가 유니크한 재능이긴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 정우영처럼 열심히 뛰면서 하는 선수들은 이재성도 있고 뭐 다른 선수들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있는데 이강인 같이 약간 좀 그래도 반짝인다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 유형.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러는 건데 당장 보여주는 건 솔직히 정우영이 더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것도... 심지어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현재 5위고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놓고 경쟁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전 그래서 좀 냉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도 사실 봐요. 처음에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하는 정말 네임드에 있다가 근데 팀이 좋으면 뭐 하냐고요. 못 뛰면 심지어 프라이부르크 처음 갔을 때 데뷔 시즌에 잘 못 나오니까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바이에른 2군으로 다시 2군으로 가잖아요. 임대 뛰려고. 갔다 왔어요. 뛰려고 2군으로 갔잖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올라온 거거든요. 네.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고민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클롭세스키를 한번 좀 뭐 벤치마킹 하는 건 어떠냐 선수들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구를 벤치마킹 하는 걸 떠나서 스스로가 한번 진짜 판단 한번 잘 해봐야 된다. 그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끄집어 이렇게 주위의 환경을 얘기하는 건 난 아닌 것 같아 이제는. 스스로가 올라와야 된다. 좀 더 우리가 차분하게 현실을 보자.